안녕하세요, 하유입니다. 오늘은 우울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취준생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실용적인 방법들을 6가지 정도 소개해 볼까 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이니까 영상 끝까지 꼭 봐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방법은 서류 합격 후에 면접 준비를 할 때 다른 회사에다가 또 서류를 넣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서류 통과하고 면접 준비를 할 때 그 면접에만 올인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면접에 합격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사실 탈락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꼭 가고 싶었던 회사 면접을 탈락을 하면 그때는 마음을 추스리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요. 내 머리로는 괜찮은데 마음이 안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충격을 받아서 날리는 시간이 의외로 길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럴 때 면접을 준비를 하면서 다른 곳 서류들을 좀 미리 써뒀으면 방황하는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저는 최종 탈락한 친구가 다 의미 없어요, 힘들어요 이러면서 울고 있다가 다른 데 서류 합격했다는 연락을 받고 갑자기 급 의욕이 높아지는 걸 여러 번 봤거든요. 여러분을 다시 움직이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어준다는 거죠. 설사 서류 탈락을 해도 정신을 다시 차리게 하는 데는 도움이 돼요. 자극제 역할을 하거든요. 면접 준비하는 동안 솔직히 하루 한두 개 더 쓰는 거 가능하잖아요. 24시간 동안 면접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요. 시간 충분하니까 꼭 면접 준비할 때 다른 곳의 서류를 최소 한두 개 정도 써두기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할 일을 쪼개보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시를 2가지 알려줄게요. 방법은 자소서를 정말 쓰기 싫은 날에는 이력서 부분만 채워두라는 거예요. 자소서를 쓰려면 집중을 해야 되지만 이력서상에 내 개인정보 입력하는 건 그래도 그냥 멍 때리면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간도 얼마 안 걸리죠. 일단 이력서 부분만 채워놓고 자소서는 힘이 좀 나면 하나 정도만 완성을 하고 그것도 너무 힘들다 싶으면 그냥 아무 글이나 붓해놓고 그날을 일단 그냥 끄세요. 그래도 이력서 부분을 다 채웠다는 거에 대한 뿌듯함을 느껴서 성취감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포인트인데 이력서 부분을 이미 다 채워놨기 때문에 관성이 있어서 그냥 날리기 아까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마감일까지는 어떻게든 자소서를 다시 써서 완성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미리 이력서 부분을 채워놨기 때문에 자소서를 쓸 때 부담감을 덜 느끼겠죠? 은근 효과가 좋으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예시는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은 정도의 수준까지 정말 나노 단위로 쪼개보라는 거예요. 너무 우울해서 이력서 쓰는 것도 부담되고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그냥 책상 앞에 앉기로 내 할 일을 쪼개보세요. 근데 그것도 힘들어. 그러면 방바닥에 발을 딛는 걸로 쪼개보세요. 그것도 힘들면 침대에서 내려와야 되니까 내 몸을 30도 정도 왼쪽으로 틀어본다. 이 정도까지. 진짜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라는 수준까지 쪼개면 그걸 해낼 수 있고 여러분의 성취감이 올라갈 겁니다. 계속 여러분은 거절을 당해서 너무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성취감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는 게 효과가 커요. 세 번째는 환경 조성을 위해 돈을 쓰라는 거예요. 저 돈 없는데요? 라고들 할 텐데 효과가 좋은 방법이라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큰 돈 쓰기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냥 장소라도 바꿔보는 걸로 충분하거든요. 호텔 안에 있는 카페에 가서 한 잔에 15,000원짜리 커피를 시켜놓고 있으면 돈이 아까워서라도 뭐라도 하게 돼요. 집에 계속 있으면서 하기 싫다, 힘들다 이러는 것보다 돈 그렇게 쓰고 그날 자소서 4개 쓰고 오면 성공하는 거예요. 또 저는 진짜 집중 안 되는 날에는 장소를 바꿨어요. PC방이나 스터디룸에 갔거든요. 이 장소의 공통점이라면 시간이 흐를수록 내 돈도 나간다는 거겠죠. 내가 그 시간에 아무것도 못 쓰고 오면 돈만 나가는 거니까 뭐라도 하고 오게 되더라고요. 취업을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더 돈 버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의도적으로 돈을 써보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제대로 된 취업 컨설턴트한테 1:1 취업 컨설팅을 받으라는 거예요.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강의보다는 맞춤형 1:1 컨설팅이 좋아요. 헬스장 몇 달 끊어놓고 몇 번 가다 안 가지만 PT를 받으면 어떻게든 가긴 하잖아요. 취업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기 싫어도 약속을 잡아뒀으니까 가게 되고 나 혼자 있을 때는 쳐다도 보기 싫었는데 또 컨설턴트 만나서 인사하고 얘기하다 보면 또 어느새 좀 살아나요. 그리고 1:1로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걸 캐치를 해줘서 여러분이 어필할 부분을 알게 되고 스스로 느끼는 것도 많을 거예요. 하유쌤 자기가 취업 컨설턴트라서 홍보하려고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저한테 오면 좋죠. 저한테 와서 취업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하지만 무료여도 1:1 컨설팅은 추천합니다. 5번째 방법은 여러분이 지원한 것들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록의 힘은 다들 알고 있죠. 달력에 지원하는 곳들 적다 보면 생각보다 여러분이 서류 지원을 많이 안 했다는 걸 인지를 하게 되고 자극을 받을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서류를 양치기로 쓰기로 결심을 했다면 한 달에 최소 50개 이상은 서류 지원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방법은 여러분이 떨어뜨린 회사 욕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진심이에요. 저는 저 혼자 떨어뜨린 회사들 막 불매 운동도 혼자 했었어요. 나중에는 살 물건이 없더라고요. 다 탈락해가지고. 뭐 어쩔 거야. 내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는데. 여러분이 부족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인재를 못 알아보는 회사네 이러면서 회사 욕을 하세요. 약간 여우와 심포도 느낌이긴 한데 이 방법을 취준생 여러분한테는 추천을 하고 싶어요. 컨설팅 하면서 만난 친구들 중에 강점 없는 친구를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컨설팅을 한다고 없는 강점을 지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걸 끌어내기만 하는 건데 다들 강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여러분이 항상 부족하다고만 생각을 해요. 여러분 탓하지 말고 이렇게 우울하고 처질 때는 회사 탓을 하고 세상 탓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한테 다시 움직일 힘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 힘들지 않게 취업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응원할게요. 화이팅!